어려움이 올 때 나를 지키는 법.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했고,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저는 스스로를 지키며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죠. 이제 이러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보호할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모든 사람을 너무 빨리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정보는 매우 소중하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갈 경우 그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의를 베풀 때는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하니까요.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옛날에 내가 겪은 일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어느 날 나는 일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동료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였고 나는 그에게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걸 알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경계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신뢰라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야. 특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이건 마음의 평화와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우리가 어릴 때 형성된 신뢰감이 나중에 인간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신뢰가 너무 빨리 형성되거나 잘못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다른 심리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나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확인 편향에 대해 설명했죠. 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인도 철학에서는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줘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해요.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이 빠르고 다양해지면서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신중한 신뢰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래요. 두 번째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에게 너무 자주 털어놓지 않도록 하자. 얼마 전 내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종종 털어놓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누구에게나 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만 해당되는 거죠. 잘못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보가 잘못 쓰일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사람들이 종종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우리의 정서적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신중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몇 년 전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겪은 일이 있어요. 저는 종종 야근을 자청했고 주말에도 일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제가 이런 선의를 보일 때마다 동료들과 상사가 매우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선의를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선의가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연구해왔죠.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은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선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선한 행동이 가끔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통해 우리가 더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선한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선의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 경험처럼 직장에서의 무료 초과 근무는 종종 직원의 선의를 이용한 결과일 수 있죠. 사람들이 자신의 선의가 회사나 동료들에 의해 이용된다고 느낄 때 피로감과 불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선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는 호혜성의 법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베푼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러한 선의가 조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선의를 보이기 전에 그 상황을 잘 평가하고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자. 몇 년 전 일이에요. 저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때 제 곁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 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이 경험은 제게 인간 관계에서 진정한 수용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잘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받을 때 가장 잘 성장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단점을 보고도 그대로 우리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줄고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호혜성, 즉 서로 돕고 응원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이런 관계가 사회의 조화와 개인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봤죠. 우리가 이들에게 잘 대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해요.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의미와 안정성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잘 대함으로써 우리는 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잠깐 동안의 관계의 감정을 지나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하자. 얼마 전 제가 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지만 한 번은 잠깐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했어요. 그 사람과는 며칠 동안만 깊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그 관계가 더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했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금방 끝이 나고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 중 많은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잠깐의 관계에 감정을 너무 투자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감정적 투자가 우리를 불필요하게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예를 들어 에리 프롬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3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 유용성, 우정은 잠깐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관계의 감정을 지나치게 투자하면 결국 실망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관계를 현명하게 다루고 감정 투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잠깐 동안의 관계에 대한 감정 투자를 조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지나친 감정 투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죠. 우리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더 의미 있는 장기적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감정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우선 사람들을 함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한 동료를 너무 쉽게 신뢰했다가 나중에 그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했죠. 모든 인간 관계에서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때때로 우리의 이야기가 잘못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 선의를 베풀 때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일시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면 우리는 더 중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더욱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려움이 올 때 나를 지키는 법.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했고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저는 스스로를 지키며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죠. 이제 이러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보호할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모든 사람을 너무 빨리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정보는 매우 소중하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갈 경우 그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의를 베풀 때는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하니까요.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옛날에 내가 겪은 일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어느 날 나는 일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동료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였고 나는 그에게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걸 알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경계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신뢰라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야. 특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이건 마음의 평화와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우리가 어릴 때 형성된 신뢰감이 나중에 인간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신뢰가 너무 빨리 형성되거나 잘못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다른 심리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나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확인 편향에 대해 설명했죠. 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인도 철학에서는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줘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해요.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이 빠르고 다양해지면서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신중한 신뢰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래요. 두 번째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에게 너무 자주 털어놓지 않도록 하자. 얼마 전 내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종종 털어놓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누구에게나 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만 해당되는 거죠. 잘못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보가 잘못 쓰일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사람들이 종종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우리의 정서적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신중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몇 년 전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겪은 일이 있어요. 저는 종종 야근을 자청했고 주말에도 일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제가 이런 선의를 보일 때마다 동료들과 상사가 매우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선의를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선의가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연구해왔죠.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은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선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선한 행동이 가끔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통해 우리가 더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선한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선의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 경험처럼 직장에서의 무료 초과 근무는 종종 직원의 선의를 이용한 결과일 수 있죠. 사람들이 자신의 선의가 회사나 동료들에 의해 이용된다고 느낄 때
피로감과 불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선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는 호혜성의 법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베푼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러한 선의가 조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선의를 보이기 전에 그 상황을 잘 평가하고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자. 몇 년 전 일이에요. 저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때 제 곁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 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이 경험은 제게 인간 관계에서 진정한 수용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잘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받을 때 가장 잘 성장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단점을 보고도 그대로 우리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줄고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호혜성, 즉 서로 돕고 응원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이런 관계가 사회의 조화와 개인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봤죠. 우리가 이들에게 잘 대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해요.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의미와 안정성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잘 대함으로써 우리는 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잠깐 동안의 관계의 감정을 지나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하자. 얼마 전 제가 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지만 한 번은 잠깐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했어요. 그 사람과는 며칠 동안만 깊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그 관계가 더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했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금방 끝이 나고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 중 많은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잠깐의 관계에 감정을 너무 투자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감정적 투자가 우리를 불필요하게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예를 들어 에리 프롬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 유용성, 우정은 잠깐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관계의 감정을 지나치게 투자하면 결국 실망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관계를 현명하게 다루고 감정 투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잠깐 동안의 관계에 대한 감정 투자를 조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지나친 감정 투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죠. 우리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더 의미 있는 장기적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감정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우선, 사람들을 함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한 동료를 너무 쉽게 신뢰했다가 나중에 그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했죠. 모든 인간 관계에서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때때로 우리의 이야기가 잘못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 선의를 베풀 때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일시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면 우리는 더 중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더욱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려움이 올 때 나를 지키는 법.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했고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저는 스스로를 지키며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죠. 이제 이러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보호할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모든 사람을 너무 빨리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정보는 매우 소중하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갈 경우 그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의를 베풀 때는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하니까요.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옛날에 내가 겪은 일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어느 날 나는 일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동료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였고 나는 그에게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걸 알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경계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신뢰라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야. 특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이건 마음의 평화와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우리가 어릴 때 형성된 신뢰감이 나중에 인간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신뢰가 너무 빨리 형성되거나 잘못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다른 심리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나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확인 편향에 대해 설명했죠. 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인도 철학에서는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줘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해요.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이 빠르고 다양해지면서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신중한 신뢰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래요. 두 번째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에게 너무 자주 털어놓지 않도록 하자. 얼마 전 내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종종 털어놓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누구에게나 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만 해당되는 거죠. 잘못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보가 잘못 쓰일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사람들이 종종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우리의 정서적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신중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몇 년 전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겪은 일이 있어요. 저는 종종 야근을 자청했고 주말에도 일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제가 이런 선의를 보일 때마다 동료들과 상사가 매우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선의를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선의가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연구해왔죠.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은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선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선한 행동이 가끔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통해 우리가 더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선한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선의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 경험처럼 직장에서의 무료 초과 근무는 종종 직원의 선의를 이용한 결과일 수 있죠. 사람들이 자신의 선의가 회사나 동료들에 의해 이용된다고 느낄 때 피로감과 불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선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는 호혜성의 법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베푼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러한 선의가 조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선의를 보이기 전에 그 상황을 잘 평가하고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자. 몇 년 전 일이에요. 저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때 제 곁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 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이 경험은 제게 인간 관계에서 진정한 수용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잘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받을 때 가장 잘 성장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단점을 보고도 그대로 우리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줄고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호혜성, 즉 서로 돕고 응원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이런 관계가 사회의 조화와 개인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봤죠. 우리가 이들에게 잘 대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해요.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의미와 안정성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잘 대함으로써 우리는 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잠깐 동안의 관계의 감정을 지나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하자. 얼마 전 제가 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지만 한 번은 잠깐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했어요. 그 사람과는 며칠 동안만 깊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그 관계가 더 오래 갈 것이라고 기대했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금방 끝이 나고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 중 많은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잠깐의 관계에 감정을 너무 투자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감정적 투자가 우리를 불필요하게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예를 들어, 에리 프롬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 유용성, 우정은 잠깐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관계의 감정을 지나치게 투자하면 결국 실망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관계를 현명하게 다루고 감정 투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잠깐 동안의 관계에 대한 감정 투자를 조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지나친 감정 투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죠. 우리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더 의미 있는 장기적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감정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우선, 사람들을 함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한 동료를 너무 쉽게 신뢰했다가 나중에 그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했죠. 모든 인간 관계에서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때때로 우리의 이야기가 잘못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이용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 선의를 베풀 때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일시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면 우리는 더 중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더욱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